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네, 김진아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다고요? 잠시만요. 대저택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여자가 놀라서 뒤로 자빠지더군요.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기, 잠시만요. 제 얘기를 좀... 닥쳐! 여자는 대문 앞으로 굵은 소금을 집어 던지며 분개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쓱쓱 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적고 나서 결말을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실어증이 생긴 저는 1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우시가 아직도 말을 못하겠니?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말을 못해서 어쩌냐? 상처가 큰 건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말을 못하면 곤란해. 아휴,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되니 어쩌면 좋으냐? 말귀를 알아들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했고 몇 달 동안 놀림을 당하며 학교 생활을 했어요. 야, 벙어리, 너 말할 줄 모르냐? 듣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원래 말 못하면 듣는 것도 못하는 거랬어. 아니야, 얘가 선생님 하는 말에 고개 끄덕이는 거 봤잖아. 들을 수 있을걸? 그래? 우리가 입을 좀 빌려줘 볼까? 야, 벙어리! 아, 해봐. 우리가 말하게 해줄게. 친구들은 짓궂은 제 입술을 잡고 비틀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게 하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저만큼이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여자애가 다른 애들한테 맞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애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습니다. 저에게 맞은 몇몇 애들이 코피가 터지고 멍이 들었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모든 잘못을 저에게 몰아가셨습니다. 제 등을 때리시며 왜 친구들을 때리냐고 하셨죠. 맞고 있던 여자애는 겁을 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누구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때 억울하고 화나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얘네들이 진아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혼내준 거라고요. 우시가, 너 말을 했네? 맙소사, 그러네요. 제가 말을 하고 있네요. 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 육성이 터져나왔고 실어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도 하게 되었고 싸움도 곧잘 하니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일은 더는 없었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공부는 조금 하긴 했지만 고아이고 대학에 갈 가능성이 없으니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했어요. 다른 특기도 없고 해서 기술을 배워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20살에 독립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인 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군대도 안 가고 보조금을 받고 독립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직장은 공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말은 엔지니어인데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도 복지도 형편이 없어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더 나은 곳을 찾기로 했답니다. 퇴근하면 힘없이 축 늘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공장에서 업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말고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니 외롭기도 했습니다. 원룸 계단을 힘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네? 어르신,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 나랑 자네 말고 누가 있나? 그러네요. 어르신,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녹초가 됐습니다. 자네 올해 몇이야? 어려 보이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일을 다니는 건가? 네, 제가 공부할 형편이 되지도 않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요. 그냥 오늘만 무사히 대충 보내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노인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에? 뭐? 대충? 어이, 자네 내 방으로 좀 들어와봐. 어르신 방은 왜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한 번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네.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저에게 말을 걸어준 어르신이 반가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가스레인지를 켜시더니 찌개를 끓이셨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셨습니다. 상표! 네? 상표라고! 밥상! 밥 먹을 건데 상을 펴야 할 거 아니야? 어르신 식사하시게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먹자고 부른 거잖아.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나? 네? 저도 같이 먹자고요? 왜요? 한 번도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기쁘기보단 의아하고 수상했습니다. 자네, 고아인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어서 상이나 펴, 이 고아야. 어르신, 기분 상하게 고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듣는 고아 화납니다. 소심하게 말했더니 어르신이 비웃더군요.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와 냉장고에서 꺼낸 콩자반, 계란말이, 신김치가 올려졌고 뜨신 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한술 뜨시고 먹으라고 하셔서 입안 한가득 밥과 김치찌개 국물과 돼지고기를 넣고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어르신,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시네요. 혼자 오래 살면 못하는 게 없어지거든.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직접 다 해야 하거든. 저도 앞으로 계속 혼자 살 테니 어르신처럼 요리 실력이 좋아지겠죠? 어르신은 또 비웃더니 몇 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 자네 나이가 몇이야? 20이요. 고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만. 고아원이 아니라 보육원이요. 예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나. 그래서 보육원 나와서 공장에 들어간 거야? 네. 특별히 잘하는 게 없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공고로 나왔거든요. 엔지니어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하는 일은 단순 방법만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빨리 단정 지은 거 아니야? 공부를 더 해볼 생각 없어? 누가 저한테 공부할 돈을 줘야 말이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르신. 아직 20살밖에 안 된 녀석이 자꾸 나를 놀리는 것 같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건 내가 한 수 위 같구만. 난 늙고 낡아서 일도 못하고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니 말이야. 어르신은 가족 없으세요? 왜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저는 말을 돌리려고 물어보았는데 어르신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손사래를 치더군요. 가족 같은 거 없어? 네가 왜 그런 게 궁금한 건데? 어르신 그냥 여쭤본 겁니다. 식사하시죠? 식사를 하고 어르신 집에서 나오려는데 저를 붙잡으셨어요. 어이, 젊은이, 이거 가져가. 김치찌개 잘 먹더만. 이거 냄비 가져갔다가 다 먹고 설거지해서 반납하게. 정말요? 저야 감사하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눴고 밥도 얻어먹었고 찌개까지 얻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꿈자리도 좋았답니다. 아래층 어르신은 제가 퇴근할 때마다 발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여셨어요. 어르신도 외로웠는지 저만 보면 하고 싶었던 말을 우수수 쏟아내셨습니다. 어이! 어르신, 저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내가 자네 이름을 모르는구만. 이름이 뭔가? 정우식이요. 우식이? 야, 임마, 나도 식이야. 만식이라고, 김만식. 이름 끝자가 같을 수도 있지. 그렇게 반가운 일인가요? 자식이 어른을 놀리냐? 우식이 자네, 땀을 많이 흘렸구만. 공장이 엄청 더워서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니까 땀으로 샤워해요.
그렇게 땀 흘려서 대충 샤워만 해서는 안 돼. 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지. 따라와. 어르신은 집에 올라가려던 저를 붙잡고 갈 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어딜 가시는 건데요? 어르신은 말없이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피곤한 상태였지만 어르신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군말 없이 뒤를 따라갔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동네 목욕탕이었습니다. 어르신, 목욕탕에 가자는 거였어요? 에이, 그래. 의식이 너한테 짠내가 풀풀 나. 깨끗하게 때나 밀자고. 나도 누가 등 밀어준 지 오래됐으니까. 서로 등 밀어주자고. 어르신, 진작 말씀을 하시죠. 저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씻고 나서 이 옷을 또 입어야 하잖아요. 내가 사줄게. 바로 옆집이 옷가게야. 빤스는 목욕탕에서 파니까 바지랑 티셔츠 사러 가자고. 네? 어르신이 왜 제 옷을 사줘요? 참으로 말 많네. 그냥 좀 따라와. 어르신은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옷가게에서 어르신이 직접 옷을 골라주셨어요. 반팔에 반바지를 선물 받았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기 전에 쭈뼛거리자 어르신이 키득거리며 뭐하냐고 하시더군요. 의식이, 네가 무슨 새 신부냐? 목욕탕에서 탈의하는 게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요. 대중 목욕탕을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네요. 같이 갈 어른이 없었으니 목욕탕을 한번 못 가봤구만. 그동안 못 갔던 목욕탕 내가 날마다 같이 가주겠네. 어때? 나 좋은 어른 아닌가? 어르신이 호탕하게 웃으시는데 거기다 대고 쑥스러워서 목욕하기 싫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 많은 탕으로 들어갔답니다. 청산 우시게 따라하게. 네? 총선. 잘하네. 몸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이야. 당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알겠나? 네, 어르신. 그런데 때는 언제 밀어요? 슬슬 몸이 불어나는 것 같구만. 5분 더 담갔다가 밀자고. 잠시 후 탕에서 나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르신의 등을 밀어드렸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렀지만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힘있고 절도 있게 팍팍 밀어드렸습니다. 옳지. 에이, 시원하다. 그래, 거기. 아이고야. 이 얼마 만에 등을 미는 거야. 내가 의식이 자네랑 친구가 되니 이렇게 때도 밀고 좋구만. 네? 친구요? 어르신, 저더러 어리다고 하셨으면서 친구요? 그래, 친구. 벗. 우린 벗 아닌가? 이웃사촌이자 벗. 자네도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니 재밌고 즐겁지 않나? 즐겁죠. 거봐, 다른 게 친구인가? 같이 있어 즐거우면 벗이지. 이보게 벗. 이제 내가 자네 등을 밀어주겠네. 뒤로 토렛. 어르신이 제 등을 밀어주셨는데 따갑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시원하고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원합니다. 어르신, 아주 구석구석 시원하게 잘 밀어주시네요. 새신사를 하셔도 되겠어요. 시원하다니 다행이구만. 자, 만세하게. 만세요? 그래. 만세. 만세를 해야 자네의 그 냄새나는 구석을 닦을 것 아닌가? 저는 두 팔을 올려들었습니다. 겨드랑이를 밀어주시는데 간지러워서 웃음보가 터졌어요. 어르신, 그만요. 참아. 너의 그 냄새나는 겨드랑이를
허락하지 않겠어. 어서 팔 올려 만세. 네, 만세. 어르신과 박장대소를 하며 때를 밀었고 몸을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단지 모양이 든 바나나 우유를 2개 샀습니다. 오시가, 이 바나나 우유는 빨대를 마셔야 제맛이야. 자, 빨대 꽂아.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바나나 우유를 처음 마셔봐요. 이 청년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한테 많이 배우게. 네, 어르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목욕탕도 다녀오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사귀게 된 어르신의 말씀으로 벗이었죠. 한 달 동안 목욕탕을 5번 갔고 어르신이 매번 저녁마다 현관문을 열고 저를 잡아주셔서 저녁을 거의 매일 함께 먹었답니다. 저는 감사해서 한과도 사드리고 어르신이 개량 한복을 즐겨 입으시길래 새 것으로 한 벌 선물해드렸어요. 얼씨구나,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팔짝. 우시가 나 어떠냐? 멋있으세요. 어르신한테 맞춤복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모델 같다는 말을 자주 듣긴 했지. 이 몸매가 되니까 옷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구려. 고맙다 친구야. 아니에요. 저를 챙겨주신 거에 비하면 약소합니다. 그래도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시가 나 새 옷도 입었는데 외식이나 하자. 네가 쏘는 거다. 네, 그러죠. 안 그래도 오늘이 월급날이에요. 어르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등갈비를 기가 막히게 했었지. 등갈비 잘하는 집 아는 데 있나? 제가 외식을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일단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죠. 그래, 돌다 보면 갈비집 하나는 나오겠지. 가보세. 그날 등갈비 핑계로 어르신과 신나게 걸었고 맛있는 집을 찾아서 식사도 잘했습니다. 월급날 뿐만 아니라 종종 어르신을 모시고 맛있는 집에 갔습니다. 제가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는데 어르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해서 친할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며 잘 모셨어요. 그러다 문득 어르신이 저의 친할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하고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많은 즐거움을 주신 것일 거야. 손자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사는 원룸 밑층으로 이사를 오셔서 돌봐주시려는 것일 거야 하는 상상을 해봤답니다.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르신. 꼭 제 할아버지 같아요. 당연히 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요. 헤헤이,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난 손자라고 부를까? 야, 손자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앉아서 밥 먹자. 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생각하면서 국도 끓이고 콩나물도 무치고 계란말이도 했다. 어르신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오냐? 우리 손자는 할아버지가 해준 밥만 먹으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오늘은 줄줄 흐르네. 손자야, 천천히 먹거라.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도 좋아.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을 난생 처음 느껴봤습니다. 어르신은 이웃, 벗을 넘어서 가족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꾹 참으며 살았던 게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그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퇴근하고 잠시라도 어르신의 미소를 보면 깨끗하게 마음이 닦였어요. 어느 화창한 날 5시에 퇴근했는데 해가 길어져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 원룸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제 발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을 텐데 그날은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룸 입구로 돌아갔다가 발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걸었습니다. 에? 왜 문을 안 여시지? 주무시나?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댔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어르신의 미소를 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오시게요. 여러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되어서 건물 밖으로 가서 베란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일렁이는 커튼 사이로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누워있는 게 보였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제 말 안 들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안 되겠다. 베란다로 넘어 들어갈게요. 팔을 뻗어 베란다 난간을 잡고 뛰어넘어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식은땀을 흘리며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19 부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당장 119에 신고해서 위급한 상황을 전하고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을 한 컵 떠서 어르신의 입가에 축축하게 적셔드렸어요.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웅얼거리기만 하셨어요. 7분 뒤 구급대원들이 와서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어르신과 저를 태우고 도로를 달려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어르신을 알아보셨어요.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라며 바로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안정이 되어 주무시다가 드디어 깨어나셨답니다. 어르신, 저 알아보시겠어요? 내 손자 아니더냐. 우식이 내 손자. 네, 맞아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시나 봐요. 휴, 심근경색이라면서요. 그동안 약을 드시는 걸 못 봤는데 왜 안 드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우식이 널 만나고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안 먹은 모양이야. 네가 내 엔돌핀을 돌게 하고 아픈 걸 잊게 하거든. 할아버지, 약을 잘 챙겨 드셔야죠. 앞으로는 제가 약 드시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할 때 들러서 확인하고 점심에는 전화로 확인할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고 확인할 거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의식이 네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어르신은 하루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어르신 집에 도착했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걱정돼서 같이 자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애기도 아닌데 무슨. 손자가 할아버지랑 자고 싶은 건데 못 들어주세요? 아이고야. 그래 손자야. 이 할아버지랑 같이 자자. 얼른 이불 깔고 눕자꾸나. 이불을 펴고 어르신의 팔다리를 한참 주물러 드렸고 코를 골고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윽고 편히 잠드신 걸 보고 저도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공장에 출근해야 해서 아침에 식사를 챙겨드리고 나와야 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공장 출근을 해야 해서 가봐야겠어요. 죄송하긴. 충분히 큰 도움이 됐네. 고마워. 우식이 나의 벗 잘 다녀오게. 공장에 가서도 어르신 걱정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했답니다. 어르신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갔어요. 안타깝게도 더 좋아지는 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연세가 있으셔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어르신이 어느 주말에 저에게 어디 좀 데려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아,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자네가 데려다 주겠나? 어르신,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어딘데요? 주소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보지.
어르신을 모시고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대문 밖으로 나온 여자가 소금을 집어 던졌죠. 사연 초반에 여자가 분노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 저기요 아주머니, 어르신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소금까지 뿌리세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왜 이런 수모를 겪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어르신께 소금을 뿌렸는데 제가 온몸으로 다 막아내며 대신 맞았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왜? 돈 필요해? 딸내미한테 돈 뜯어내려고 온 거야? 영주야, 그럴 리가. 절대 아니다. 난 단지 자식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런데 아직도 날 용서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용서를 해? 당신이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는 동안 엄마는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하고 길에서 객사했어. 그날도 당신은 어디선가 술 먹느라 장례식도 못 왔지? 미안하다. 이 애비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술에 미쳐서 살아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당신은 사업이 망했다고 술만 마시면서 살았어. 저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당신 망한 것만 중요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난 당신이라는 인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벌써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미움은 그대로라고. 들어보니 어르신이 과거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모양이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아내분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 딸은 원망하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왔답니다. 어르신은 아내분을 잃고 알코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2년 뒤 치료가 되어 나오셨대요. 다시 딸을 찾아갔지만 만남을 거부했답니다. 당신이 정신병원에 나와서 타인의 명의로 나한테 후원을 했었지. 내가 가장 억울한 게 당신 돈으로 공부했다는 거야. 영주야, 그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부모? 그렇게 막 살아놓고선 부모라고? 난 당신을 평생 미워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영주야, 정말 안 되겠니? 이 애비를 용서하는 게 힘들겠니? 소금 한 주먹 더 가지고 와서 뿌려줄까? 그럼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어르신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곧 대문이 닫히자 어르신이 울먹이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의식이, 그만 가지. 어르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어서 가지. 어떠한 위로의 말도 못하고 어르신과 택시를 타고 원룸 앞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목욕이나 갈까? 자네 나 때문에 소금을 많이 맞았잖아. 어르신이 가고 싶으시면요. 그럼 목욕이나 가지.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침묵하고 계셨고 저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청산. 잘하는구만. 어르신도 해봐요. 청산. 청산. 나 같은 놈은 지갑주 생을 마감했어야 했어. 마누라를 그렇게 보내고 딸 자식을 아프게만 했다고.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 어르신도 힘든 상황이었다면서요. 사업 실패하고 충격이 심해서 술에 의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변명일 뿐이야. 저 자식을 지키는 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거늘 난 그걸 하지 못했네. 살아갈 자격도 없다고. 어르신,
따님에게 원망을 받을지라도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벗이자 할아버지잖아요. 저한테는 어르신이 등대 같은 존재라고요. 약해지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자네를 만나고 내가 사는 맛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지. 자네가 없었더라면 나 고독사했을 거야.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게 힘들어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어르신을 모시고 탕에서 나와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만세. 만세. 두 팔을 올린 어르신의 겨드랑이를 밀어드렸더니 웃음보가 터져나왔습니다. 간지럽다. 그만하게. 아직 멀었어요. 어서 만세. 목욕탕에서 소금을 벗어내고 깨끗한 몸으로 나와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다행히 어르신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딸을 만나고 왔던 어르신은 며칠 힘든 얼굴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곧 일상을 재밌게 보내셨어요. 퇴근하고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원룸 건물에 들어가자 어르신 집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자네 발소리였군. 역시 맞추셨군요. 들어와서 밥 먹자. 네, 어르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먹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의 과거 이야기는 피했고 저와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상기시키며 껄껄 웃었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르신의 방 현관문이 또 열리지 않는 날이 왔어요. 초인종을 울려도 대답이 없어서 얼른 베란다를 통해 넘어가 쓰러진 어르신을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원을 좀 오래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수술도 고민해보고 결정하자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손자야. 네, 할아버지. 내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할아버지 저랑 친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녀석, 널 더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아쉽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이만큼 신경 써주고 애정해주는 분을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할아버지,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수술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해요. 그래, 이제는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저기 우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찾아서 이 편지 좀 전해주게. 편지요? 네, 전해드릴게요.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러 씻고 병원에 가려고 원룸 건물로 들어서는데 웬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그때 그 청년 맞죠? 어르신의 따님이시죠? 네, 기억하시네요.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뿌린 소금을 온몸으로 다 맞으셨죠?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과 있었던 일을 다 들었으니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가려고 했어요. 어르신이 편지를 부탁했거든요. 편지요? 여자는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집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가신 줄 아세요? 어르신은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심근경색이 심하시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심한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네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저 씻고 어르신 뵈러 갈 건데 같이 가보실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얼른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갈까 했는데 여자의 외제차가 떡하니 서 있었고 기사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편지를 전해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와, 멋진 차네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차도 다 타보다니. 덕분에 좋은 경험합니다. 어서 타세요.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어르신의 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저와 어르신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셔서 처음부터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이랑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 아이인 저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할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재밌네요. 우리 아빠가 누군가한테 가족처럼 대했다니. 저 주제 넘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르신은 따님과 나누지 못한 추억을 저와 나눈 게 아닐지 생각해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요. 그러게요. 아빠가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속이 좁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떠오르면 아빠가 밉고 그래요. 저 이해하시죠? 그럼요. 이해하죠. 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상처를 받아본 적은 있어서 어떤 기분인지는 알아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여자는 가엾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병원 앞에 도착해서 저와 여자는 어르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고 놀란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앉으셨어요. 영주야. 저기 많이 아프다면서요.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여긴 어떻게 온 거냐. 우식 씨가 안내해줘서요. 그리고 편지 잘 받았어요. 아빠. 우리 딸이 아빠라고 하네. 고맙다. 이제 아빠를 용서해 주려고 집에 찾아갔던 모양이로구나. 영준 네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빠는 제가 밉지 않으세요? 아빠가 나 공부할 돈도 몰래 다 지원해줬고 결혼할 때도 자금을 내 남편한테 몰래 줬다면서요. 영원히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요. 어르신은 뒤에서 항상 딸을 위해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거야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아빠, 내가 미안해요. 아빠의 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엄마랑 내 생각만 했어요. 그때 아빠가 술에 의존하면서 살던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내가 나쁜 놈이 맞다, 영주야. 난 나쁜 남편, 못된 아빠가 맞아.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두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손자도 이리 와라. 정식으로 소개해줄게. 이쪽은 내 딸 박주영이다. 호칭은 고모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네, 할아버지, 고모 반가워요. 그래요, 반가워요, 조카. 저희 세 사람은 손을 잡았고 서로의 온기와 수많은 감정을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곧 수술받게 되셨어요. 고모님이 잘 아는 의사에게 맡기기로 해서 병원을 옮겼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젠 원룸에서 지내지 않고 고모님의 대저택으로 들어가 지내시게 되었답니다. 잘 된 일이었죠. 손자, 자주 놀러와. 네, 그럴게요, 할아버지. 다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약속해줘요. 역시 날 가장 걱정해주는 건 손자밖에 없네. 기분 좋구만. 우식아, 날 진짜로 고모라고 생각하고 자주 놀러와. 우리 아빠가 널 엄청 좋아하니까 자주 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목욕탕도 모시고 다녀줘라. 네, 고모. 꼭 그럴게요. 어르신이 대저택에 들어가시면서 얼굴을 매일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저택 앞에 가면 초인종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니 잘 지내시겠지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공장에서 지친 채로 원룸 건물로 들어서는데 어르신 집에 현관문이 열리길래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기 살던 어르신이 오신 줄 알고요. 어르신은 원룸을 정리했는데 제가 착각하고 설레발을 쳤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나았어요. 일하는 공장의 소음이 너무 커서 전화 오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게 느껴져서 얼른 꺼내봤습니다. 고모였어요. 네, 고모. 우식아, 지금 일하니? 여기 병원인데 빨리 좀 와야겠어. 할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라도. 지금 갈게요. 일을 내팽개치고 나가려고 하니 작업반장이 저를 잡았습니다. 야, 임마, 이러다 어디 가는 거야?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놈 웃기는 놈이네. 오늘 중으로 물량이 다 나가야 한다고 실컷 말했더니 일하다가 땡땡이를 치려고 해. 너 지금 나가면 잘릴 줄 알아? 반장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잘라요, 잘라. 안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더럽게 갑질하네. 뭐가 어째? 야, 우식이 너 거기 안 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장을 벗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이 입원한 병실까지 수만 번 고르지 않고 뛰었답니다. 고모,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왔네, 오씨가. 그동안 왜 안 찾아왔어? 저는 할아버지가 잘 지내시는 줄 알고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데 저 같은 놈이 다시 끼어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널 내칠 사람이니? 당연히 아니죠. 고모,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중이야. 또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왔어.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아진 건 맞는데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가 봐. 아무래도 우식이 네가 아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고모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어르신을 내려다보다가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물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아드렸어요. 이윽고 어르신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천산. 할아버지 깨셨어요? 우식아, 목욕탕을 못 갔더니 온몸이 근질거린다. 고모부 계시잖아요. 같이 목욕 가시면 되실 텐데. 내 사위는 아직 불편해서. 그리고 나는 너 말고는 같이 목욕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 제가 때를 잘 밀기는 하죠. 그래, 지금도 잘 밀고 있구나. 계속 밀어봐라. 천산. 알겠어요. 청산. 어르신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만세를 시키고 겨드랑이를 닦으며 저와 어르신의 웃음보가 터지자 병실 안에 있던 고모와 고모부도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사흘 입원을 하고 몸을 회복하셔서 다시 대저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저의 손을 잡더니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자. 여기서 너도 같이 살자. 우리 딸이랑 사위가 허락해 줬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저는 원룸으로 돌아갈게요.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말 들어라. 그래, 우씨가. 너 우리 집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지내보자. 우리가 너 공부시켜줄게. 대신 너는 우리 아빠의 벗으로 계속 지내줘. 어르신은 제가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고모와 고모부도 적극적으로 저와 같이 지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공장은 이미 그날 잘렸으니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원룸을 정리하고 대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모가 수능 준비하라고 책을 수십 권 사주셨고 학원도 좋은 곳으로 끊어주셨어요. 우식아,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우리 아빠를 잘 지켜준 은인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받아주시고 공부까지 시켜주신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아빠랑 잘 어울려줘. 너만큼 좋은 친구는 세상에 없으니까. 항상 아빠를 많이 보살펴줘. 해줄 수 있지? 그럼요. 제 인생의 1번은 할아버지예요. 무엇보다 소중하다고요. 그래, 이제야 걱정을 덜 수 있겠네. 앞으로 잘 부탁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대저택으로 돌아가 새로 생긴 제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저와 방이 멀다며 무전기를 사셔서 그걸로 수시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치치, 여기는 말식이니 우식이 나와라 오바. 우식이 나왔다 오바. 무슨 일입니까 오바? 몸도 찌뿌둥하고 간질간질한 게 목욕탕에 가고 싶다 오바. 지금 바로 할아버지 방으로 가겠습니다 오바. 나 때문에 나중에 수능 망쳤다고 하지는 마라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공부를 하다가 어르신과 산책도 하고 새롭게 배운 바둑도 두고 사우나도 가고 즐겁게 지냈어요.
저산 총선. 우시가 같이 사니까 좋지? 네, 좋아요. 너 대학 가고 취직하고 장가 가는 것까지 내가 다 볼 거다. 네? 제가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알 수 있지. 남들 다 아는 건데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서 절대로 빨리 저승 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 할아버지의 오래오래 묵은 때를 좀 밀어볼까요? 탕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 우리 손자가 밀어주는 게 엄청 시원하지. 때 밀고 바나나 우유 마시자고. 어르신과 같이 지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모가 대학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큰 신세를 지게 되었죠. 고모, 제가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드릴게요. 우시가 네가 갚을 건 없어. 넌 이미 조카로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만 해. 그러면 충분해. 고마워요. 뭐야, 이제 나보다 둘이 더 친해진 거야? 아이, 이거 좀 섭섭하네. 우식이 너 대학 가면 바쁘다고 날 등한시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당연히 제가 할아버지를 잘 모셔야죠. 대학 갔을 때도 할아버지는 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대학 수업을 듣던 중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고모, 할아버지가 왜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의사를 잡고 물었더니 위중한 상태이니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어르신은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유리병 너머에 어르신이 눈을 뜨는 게 보였답니다. 의사와 간호가 달려가 어르신 상태를 살폈고 곧 저와 고모를 중환자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주는 옷과 모자를 쓰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면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청산. 우리 청산하러 목욕탕 가야죠. 우시가 미안하다. 내가 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셨잖아요. 분명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갈 때가 된 것 같아라. 내 몸이 지금 많이 아프다.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뭐예요? 지금 작별히 인사라도 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시가 나랑 사우라도 가고 산책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나랑 잘 놀아줘서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불행했을 것이고 진작에 떠났을 거야. 네가 선물해준 것들 감사하게 받고 떠난다. 할아버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할 나위 없다, 우시가. 어르신은 그 말씀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계에선 삐 하고 신호음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날짜와 시간과 분을 말하며 어르신이 떠난 시간을 말했고 간호사는 받아 적었습니다. 저와 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일어나요. 눈 떠보라고요. 우시가 그만해, 이미 떠나셨어. 편히 떠나셨다. 할아버지의 손은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의사가 말려서 겨우 손을 놓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 친구들, 고모와 고모부의 지인들이 자리를 채워주셨고 슬픔을 나눠주셨답니다.
상주가 되어 장례식 내내 슬퍼했고 발이 나고 묘지에 모시는 순간까지 할아버지를 지켜드렸어요. 매장하기 전 꽃 한 송이를 던져드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거기도 목욕탕이 있을까요? 처사 편히 쉬세요. 안치까지 하고 나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모두 태웠고 정리가 다 되자 저는 대저택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고모가 가지 말고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는데 괜히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모가 대학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 주셔서 편하게 공부해서 졸업까지 했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친구도 사귀었고 동료도 많이 만났고 사랑도 몇 번 해봤답니다. 자주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등을 한번 밀어드리고 싶고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것들을 다 해주시겠죠? 저와 할아버지의 운명 같은 인연, 재밌고 벅찬 감동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앞으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